이 여드름 압출 이분이 또 카페랑 이런 곳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 댓글에 어느 분들이 카페 댓글에 또 적어 주셨던데요. 모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집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집착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은요, 우울증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울증은요, 망상을 만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블로그나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보면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뒤에도 나와요, 그런 분들이. 근데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 내용이 그래요. 여드름 압출하고 어쩌게 뭐 어쩌게 했고 뭐 했고 했는데 뭐 뭘 넣었는데 초음파도 안 보이고 MRI도 안 보이고 뭐 다 안 보여. 괜찮다.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은요. 괜찮은 거를 내가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불안감인 거예요. 사실 이 영역은 성형외과 영역은 아니에요. 정신과 가봐야 하나요? 라고 말하잖아요.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뭐 이렇게 내과 가서 소아과 가서 약 받아 먹듯이 마음이 힘들 때는 정신과 가세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도요. 한참 환자들 이런 모습에 막 배신감에 막 환멸이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8, 9년 동안 하는 중에 막 환자들이 무서워지고 쟤는 지금 웃고 있는데 나중에 쟤는 또 어떤 모습이 될까 막 이런 거가 막 내 머릿속에 있게 되잖아요. 뭐 존귀하신 이러고 나타나면 쟤 또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나를 막 가딩한다 그러죠. 막 보호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그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형, 나 사실 요새 힘들어. 우리 직원들도 힘들 것 같아. 환자들이 이러이러한데, 그 과정이 나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걸 왜 네가 해결하려고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런 환자들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야, 병원으로 보내. 이러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정신과 의사인 나도 그런 환자 보면 힘들어. 근데 성형외과 의사인 네가 그런 환자들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도움 주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네가 병들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 정신과 선배의 말이에요. 그때 또 느꼈죠. 내가 또 주제 모르고 또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글 계속 주시는 분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느낌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검사하고 이런 객관적인 팩트들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과가 되게 뭐 미치고 뭐 이런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과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사이코시스, 하나는 뉴로시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정신병, 이거는 신경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뉴로시스는. 근데 사이코시스는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정신분열증 뭐 이런 걸 말하고요. 뉴로시스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있어요. 뭐냐면 깔끔이 병 걸리는 사람들 있죠. 막 손 계속 씻는 사람, 강박증 있는 사람, 막 집에 책을 꽂는데 책이 앞뒤로 뒤집혀 있으면 안 되고 냉장고에 뭐 이렇게 맥주캔 넣는데 레테르가 딱 나를 보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박증 이런 걸 다 뉴로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저도 뉴로시스가 있어요. 옵세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술할 때 이거 딱 맞아야 돼, 씨. 이거 안 맞으면 안 돼. 대충이 어딨어, 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 절대 이거 벌어지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 입장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좀 심해요. 그런 강박이랄까, 옵세션이. 대충 그 정도 하지 뭘 거기서 더 하겠다고 막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도 뉴로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병원에는요, 출근할 때 딱 이게 바닥을 보면서 쓰레기 떨어진 거 없나, 뭐 먼지 떨어진 데 없나, 막 이런 걸 보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것도 누가 보고 여기 청소 안 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보다가 어느 순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요. 맨날 지적질이니까. 요새는 바닥을 안 봐요. 제가 의식적으로 안 봐요. 왜냐면 보면은 잔소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걸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의식적으로. 왜냐면 내가 그런 성격인 걸 아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여기에 계속 글을 남기고 방송 때마다 오셔서 이거를 고민하고 카페에서 질문을 달고 또 다른 분들이 그거 댓글 달면은 거기에 막 이제 어그레시브해지고 이런 거 지금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픈 거는 성형외과 의사인 제 영역이 아니고요. 정신과 선생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과 뭐 필요하면 약도 드세요. 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레지던트 때 제 친구 하나가 6년 사귄 여자랑 헤어졌거든요. 근데 애가 좀비가 되더라고요. 멍해지고 이름 부르면은 어? 막 이러고 놀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맛이 갔네. 이제 뭐 이러고서 아 힘들겠지. 이제 이러다가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정신과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제가 지금 요새 저러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약 하나를 먹이면 좋아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서는 야 너 그 형이 그러는데 약 좀 먹어보래. 그러고서는 그 약을 먹였어요. 항우울제인데 와 그 약 먹고서 다음 날부터 애가 나아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잖아요. MRI, CT, 초음파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꼭 상담 받아보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본인은 거부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염증으로 뼈 침식이 올 수도 있나요? 어떤 이상한 분이 H에서 수술했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말해서 선동하고 다녀요. 누군지 알아요. 예, 누군지 아는데, 뭐, 그 사람이 CT에 뭐 침식이 있나요? 있지 않거든요. 자국 정도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을 때 제가 그러면 CT 보여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전 싫어요. 이러세요. 아까 그 웃으면서 나타났고 진상 떨어서 환불받았다는 그분 있죠? 그럼 환자분 얘기를 갖고 내가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안 돼요. 싫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 제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글을 보게 되겠죠. 근데 뭐 고민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도 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염증으로 뼈침식이 올 수도 있나요? 올 수 있어요. 염증 남은 뼈침식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양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엄청나게 뼈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뼈에 자국 정도 나는 정도예요. 그 두께로 따지면 0.2, 3mm? 그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수술을 하려는데,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제가 수술할 때 모든 환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염증 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되게 이상하게 그 또 모 블로그에서 또 헛소리를 쓰시는데, 저는 빼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지금까지 빼민 거를 카운팅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지금 뺀 경우가 한 10케이스 정도 있어요. 염증 나서 뺀 케이스가. 근데 지금까지 한 3,000 케이스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케이스면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하셔야지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의 카더라 말에 주장에 글에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이라 수술도 못 하거든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엉덩이 턱 있으면은 뭐 수술 못 하면은 필러 정도 맞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학생인데 필러 맞으러 가라고 하기도 사실 조금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권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면 지금은 좀 공부하고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필러라도 한번 동네 가까운 데서 맞아보시면 좀 나아질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환자는 광대 수술을 코 수술이랑 같이 했네요. 네, 광대 수술도 하고 턱 수술도 했어요. 옆광대만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45도도 한 거예요? 45도도 좀 했죠. 그렇게 한 경우죠. 턱이 짧아서 지방 이식과 필러를 넣었는데 그래도 효과가 미미할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미 턱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주로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을 턱 수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요. 어, 무턱인데 전진술을 하고서 효과가 없거나 여기 오메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 거의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 경우는 무턱인데 실리콘 보형물 넣었다가 오시는 분들. 또는 무턱인데 진피지방이나 필러 뭐 이런 거 지방 이식 이런 거 했다가 효과 없다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8, 90%예요.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요새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건 아마도 제 방송을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의 경우인 것 같고요. 주로는 뭐 전진술이든 뭐든 이렇게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올 수 있어요. 뭐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수술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건 근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는 거는요. 뭐 무조건 뭐 본시멘트 보형물 넣어라, 전진술해라, 뭐 돌려깎기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환자분 뼈를 못 봤잖아요. 지난주에는 돌려깎기만 2개 했고요. 그 지지난주에는 전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턱수술, 보형물 수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짬뽕이 돼 있어요. 환자분은 전진술 하는 게 좋아요 해서 전진술 시키는 분도 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자분은 그냥 돌려깎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듬어 드린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은 보형물 넣어야 돼요. 해서 보형물 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3가지를 다 환자분에 맞게 쓰고 있는 거지, 뭐 무조건 보형물 넣으세요, 무조건 전진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뼈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약 먹어봐, 이 약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약장수 같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굴에 무언가를 넣지 않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맞고요.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뭔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되는 거지, 무슨 방법이 다 좋다, 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다면 그 사람 그냥 약장수라고 생각하세요. 이 방법이면 다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약장수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무릎 아픈 게 사라지고, 뭐, 오강이 깨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뭐,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고, 뭐, 대머리가 머리가 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얘기처럼, 무슨 수술도 무슨 방법이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좀 위험하죠. 1에서 3일 차에 24시간 하는 거였나요? 직원분이 퇴원부터 1시간 간격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환자분 케이스마다 달라요. 뭐냐면 피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는 수술. 예를 들면 뼈를 잘랐어. 근데 피가 많이 나.
그런 경우는 2, 3일까지 24시간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가 거의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박 드레싱을 할 목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혈 목적이 커요. 초기에. 그 다음에 1에서 3일에는 지혈 목적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3일이 넘어갔을 때는 처짐 예방이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피가 별로 안 났어. 그런데 1에서 3일째 압박 드레싱을 하면은 붓기가 안 빠져요. 압박 드레싱은 붓기와의 반대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리를 기억하셔야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저는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이 글에만, 이 단어에만 집착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1에서 3일에 24시간 하는 경우는 잘랐는데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3일 동안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데 피가 많이 안 나요. 그러면 1시간마다 풀었다 했다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붓기가 빨리 빠지도록 하라고. 땡김이 1일차부터 7일까지 거의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살이 처질까요? 이것도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거죠. 땡김이가 처짐을 결정하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난 거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살이 처질까요? 앞으로는 무조건 처져요.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땡기미를 안 해서 내가 더 처졌다 이런 망상은 좀 버리시길 바래요. 골반 성형도 해주세요 원장님. 장골릉 말고 대퇴부 전자간부 뼈 확대 수술을 해주시면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아니, 대박 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저쪽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영역이 아니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영역까지 제가 지금 제 하는 일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남의 영역까지 굳이 막 제가 막 침범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미용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지 제가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의대생 재건 자료를 보면 의대 자료? 이건 의대생이 무슨 재건 자료를 보죠? PL 시간으로 PCL 골모세포로 충분히 재건이 가능해 보이는데 5년 후 완전 자가뼈로 채워진다면 본시멘트가 아닌 골모세포로 재건 수술을 하실 계획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답장이 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현재 그 의대생 경과만으로 괜찮은 것처럼 보여서 기대하는 중입니다. 5년 후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뭐 본시멘트 대신에 PCL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요 같은 질문이어서 제가 다른 질문도 하나 적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페리롬버그 신드롬으로 영상의 환자처럼 두개골 함몰, 이막거짐, 안아 함몰, 관자놀이 함몰 증상이 더해서 눈과 입이 비대칭이고 한쪽 콧날개 결손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랑 똑같은 경우에요. 페리롬버그라는 신드롬이. 대학병원 진료 결과 한쪽 얼굴의 피부가 아주 얇은 상태이며 두개골을 넣은 보형물을 넣으면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으니 손대지 말자 하시고 코는 이마 피판술로 코재건, 이막 꺼짐은 허벅지 피부 이식, 다른 부위 함몰은 복부의 지방을 이용한 지방 이식으로 해결하자 하십니다. 일단 몇 달 뒤 수술을 잡아놓긴 했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 계획한 내용 있죠. 대학병원에서 계획한 요 내용이요. 지금 페리롬버그 질환, 그 질환에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시행해 왔던 수술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환자분의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환자분도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허벅지 피부 이식, 지방 이식 이런 것까진 괜찮은데 허벅지 피부 이식은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게 색깔이 달라가지고 너무 티가 많이 나요. 병원에 오시면 이 환자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왔었거든요. 3년 반 경과 사진인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이 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런 결과를 환자분한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이식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이식은 한계가 명확하고요.
두개골에는 지금 뼈가 없는데, 피부로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나랑 관자놀이 한몰은 지방 이식으로 효과가, 관자놀이는 좀 있을 텐데, 아나는 거의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는데, 이 환자의 경우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래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두개골이 더 중요해서 이 환자는 제가 수술을 했어요. 저도 이 환자를 대학병원 가라고 했었어요. 전 이 수술 하라고 안 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개원가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수술이라 생각을 해서 대학병원 가라. 이 친구한테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근데 CT 찍어보고 여기 뼈가 1mm도 안 된 거 보고서 그러면 나한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위험성 감수하고 이렇게 해볼래? 라고 설득해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도움 받아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 환자와 비슷하다면 저한테 한번 와서 이 환자분 경과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래요. 이번 학회 때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에 이 1mm도 안 되던 뼈 두께였고요. 이게 수술하고 한 달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4개월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13개월째예요. 이게 3년 차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얇던 뼈가 지금 이식이 되고 한 달째 어느 정도 뼈가 생기는 모습 볼 수 있고요. 4개월째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게 완전 진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13개월째 이렇게 줄가 있던 것들이 옅어지는 걸 볼 수 있고 3년째 더 옅어지고 뼈가 두툼하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측정을 해보면 1mm도 안 되던 뼈가 지금 10mm 두께로까지 자라났어요. 실제 CT에서도 보면 겉에서도 자라고 밑에서도 자라고 해서 뼈가 막 자라난 게 보이고요. 광대 쪽에서도 이렇게 뼈가 막 생겼고요. 턱도 이런 데 보면 뼈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3년 반이 됐는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방법을 본시멘트 대신에 쓰고 싶다라고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진짜 완전히 뼈가 돼서 뼈만 남은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5년 보거든요. 지금 3년 반 됐어요. 근데 지금도 실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병원에 오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환자분 얼굴을 완전히 오픈해버리는 건 조금 그 친구한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뼈가 많이 생기리라고는 생각 안 했고 이렇게 예쁘게 잘 생기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보면은 1mm도 안 되던 이 뼈 두께가 이 지금 제가 마킹해 놓은 데 있죠. 이 부위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위가 지금 이 부위인데 측정해 보면 거의 1cm 가량 돼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멋지게 재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5년쯤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PCL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서 여기가 하얗게 덮여버리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같이 진행했던 선생님들하고 어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반 경과로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어요. 환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면 그럴 계획이 저도 있어요. 근데 모든 재건 환자를 다 이걸로 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임상 데이터가 저에게 확신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뭐 4년, 5년이 됐을 때 어떨까? 본시멘트 같은 경우는 60년, 70년을 써온 재료예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의구심은 없어요. 왜?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 결과를 만들어서 뭐 단점과 장점과 뭐 안전성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고민 안 하고 써요. 근데 PCL이라는 재료도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골 재생 분야에 쓰인 거는 이거는 제가 전 세계 최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도 동의를 아주 힘들게 받았고 부모님이나 뭐 그 친구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특별 동의서를 받고 진행했던 예예요. 그래서
이 경과가 5년이 넘어간 경과가 아주 나이스하게 나온다면 저도 굳이 뭐 본시멘트를 쓰기보다는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사실은 이 수술도 진행하고 경과 관찰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그 그 얼마 전에 찍은 CT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긴 했는데 그건 병원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방송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페리롬버그 디지즈를 갖고 신드롬 겪고 계신 분은 병원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 상태를 보고 좀 냉정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질문 드립니다. 앞광대 볼륨이 적고 인디언 주름이 보이는 경우 앞광대 보형물로 인디언 주름이 개선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디언 주름은요, 개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디안 주름의 개선이 목적이라면 앞광대 보형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약이 있는데요. 어떤 약의 효과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에요. 근데 혈압을 낮추면서 예를 들면 피부가 하얘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 약은 없어요, 참고로. 그러면 혈압약이에요, 이 약은. 근데 피부가 하얘지려고 혈압약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앞광대 보형물은 인디안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광대가 꺼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부수적인 효과로 인디안 주름도 조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인디안 주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앞광대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싫어하는 약장수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없진 않은데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4년 전에 윤곽했는데 입안에 실밥 자국은 다 뜯어지고 늘어져도 상관없나요? 입천장이랑 턱이랑 양볼 쪽이랑? 4년 됐으면 입안 흉터는 신경 쓸 바가 아니고요. 실밥 자국이 뜯어지고 늘어진다는 말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천장에는 윤곽할 때 손을 안 대는데 턱이랑 양볼 쪽이랑 이게 이 말이 질문을 모르겠어요. 뜯어지고 늘어져도 상관없냐. 근데 윤곽을 했는데 4년이 됐는데 상처는 나섰겠죠? 근데 늘어져고 뜯어지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4년 지났으면 상처는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턱 만지면 살만 있는 것처럼 말랑말랑한데 해결 방법 있나요? 저를 한번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제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환자분 CT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만져보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이 글만 보고 무슨 해결 방법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죠?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이거는 진짜 환자분의 뼈 상태와 연부 조직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르포트 투영으로 상악 각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코카소이드 같은 맥시라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 이게 양악 수술 중에 상악 전진술이죠. 상악을 앞으로 빼는 거는 어떻게 빼는 수술 과정요? 인터넷 보시면 외국 애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바이막실라리 서저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진했을 때 미간, 광대, 비강 쪽 여러 틈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던 뼈를요, 분리해서 이렇게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끼리 붙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음, 의대생들이나 이게 한국에서는 수술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 애들이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검색해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바이 막실라리 서저리라고 한번 쳐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이 가장 최신 동영상이라 여기에 댓글 달아봅니다. 아마 직접 상담을 가서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그 시점이 올해 말 정도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질문드립니다. 노블캣 수술을 본시멘트 재료로 했을 때 경락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거나 복싱같이 타격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다가
보형물 넣어놓고서 보형물 있는 데를 누르면 되게 아파요. 본시멘트의 강도나 이동 가능성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누르면 아프고 맞으면 아프겠죠.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뭔가 튀어나와 있는 보형물이 있는데 거기를 꽉 누른다. 아프겠죠? 여기를 이렇게 때렸어. 그럼 더 아프겠죠. 강도나 이동 가능성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나 뭐 누르거나 맞으면 아프겠죠. 저기 진피를 넣으면 나중에 흘러내리거나 흡수되지 않나요? 진피는 흘러내리지 않고요. 벨크로 찍찍이처럼 내가 삽입해 놓은데 그냥 내 살하고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흡수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흡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저분은 7개월 지나도 자연스러운데 수술하면 대부분 저렇게 자연스럽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저한테 수술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어야 된다고 저 놀렸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수술할 때 상담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수술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렇게까지나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좀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됐네요. 근데 이런 친구예요. 되게 재밌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게 좋아하셔요. 엄마가 이 친구 얼굴 보고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진량이나 변화량이 좀 많이 커서 그렇지 그래서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원하는 모양이 어색하게 너무 과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티 안 나는 느낌의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수술이 무턱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환자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해놓고 나도 사람 변한 게 눈으로 보여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수술해놓고서 진짜 막, 와, 이러면서 뿌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진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친구 있고. 막 그런데 아우, 이 대박이에요. 이 수술은 정말 제가 하면서 뿌듯하고 환자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반면에 수술 회복이나 이런 과정은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수술이에요. 요새 제일 재밌어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도 정말 잘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윤곽 3종 후 5개월 정도 지났어요. 얼굴형은 나름 만족하는데 오랜만에 턱 근육 앙 다물었을 때 만져보니 정말 많이 자랐더라고요. 윤곽 수술 전에는 사각턱 보톡스 5, 6차례 시술했는데 수술 후에는 1년 정도 안 맞아서 근육이 많이 자랐어요. 어마어마한데 괜히 사각턱 보톡스 맞았다가 살처짐 더 심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다른 부작용 있나 해서 고민입니다. 턱 근육 많이 심한데 이것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톡스 시술한다면 윤곽 수술을 몇 달 뒤에 하는 게 좋은지 시술 부작용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주 심플하게. 근육이 많이 자랐죠. 근육이 워낙에 많이 컸던 분이란 뜻이에요. 그죠? 사각턱 수술하면은 근육도 줄어요. 근데 사각턱 수술했는데도 근육이 아주 큰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보톡스를 놔주기도 해요. 그래서 살처짐이 심할까봐 무섭다. 사각턱에는 보톡스 맞아도요, 여기서 살처짐 생기지 않아요. 근육이 가지고 올라가는 데예요. 여기 부분에서는 살처짐이 없어요.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얼굴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게요. 턱 끝, 여기 가운데, 여기 하악각 부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눌게요. 여기는 처짐이 안 생겨요. 근육이 이렇게 깨지고 올라가서. 처짐이 생기면 여기서 생겨요. 가운데 부분. 여기는 처짐이 생기는 거랑은 좀 다이내믹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곽 수술에서 처짐이 안 생기는 데는 유일하게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턱됐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처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여기 처졌다는 사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기는 보톡스 맞거나 뭐 뼈를 아무리 많이 잘라도 여기 처졌다는 분은 없어요. 패였다는 분은 있어요. 왜냐면 근육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바라고 보톡스 아무 때나 맞으셔도 돼요. 예전에 이런 글 올려드렸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교근 축소술. 뭐, 논문 내용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술해놓고서 근육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는데, 뭐, 잘라서 단면 면적도 재보고 했는데, 수술하니까, 사각턱 자르는 거 수술하니까, 볼륨이 준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뼈만 잘라도 교근의 부피가 준다. 꼭 기억하세요. 사각턱 잘랐으면 교근 부피도 줄어요. 그래서 뭐 120, 뭐 120개 막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피를 재봤더니 실제로 재봤더니 이렇게 줄더라. 이렇게 수술 전하고 수술 후가 막 20%씩 줄더라. 이렇게 논문이 있고요. 대략 수술 전에 대해서 53% 감소한다. 이런 조금 과장된 논문도 있고요. 이건 제가 실제 수술한 예인데 이렇게 사각턱이 큰 경우에요. 요렇게나 많이 잘랐어요. 한 10달 지나니까 근육 볼륨도 줄죠. 뼈 볼륨도 줄었지만 근육 볼륨도 줄어요. 하지만 근육도 커요.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발치 교정하면 전부 다 튀어나와 있던 입이 들어가면서 옆모습에서 볼 때 영상 설명에서처럼 이상구 부분이 더 꺼져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발치 교정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발치 교정이 조금 그래요. 발치 교정 후 입이 너무 들어가서 인매가 밋밋해져 전모습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발치 교정을 웬만하면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교정 다 했는데도 웃을 때 주걱턱인 저런 경우면 무슨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교정이랑 주걱턱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을 했다고 주걱턱이 좋아지진 않았을 거고요. 교정은 교정이고 주걱턱은 주걱턱이에요. 그러면 주걱턱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수술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형 한 개로 눈이 몰리고 눈 옆에 여백이 많이 있다. 미간이 좁아 보입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기엔 너무 입이 아프고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에요. 보세요. 얼굴이 크고요. 눈, 코, 입이 몰려 있어서요. 뒤트임, 밑트임 막 이런 거 할까? 뭐 이마 거상을 해서 앞트임을 한 효과를 얻을까? 이걸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엔도타인을 할까? 뭐 거상을 할까? 뭐 실로 당기는 걸 할까? 뭐 뼈에 구멍 나나요? 윤곽 전에 이마 거상하고 윤곽했을 게고 윤곽도 할 건데 윤곽을 할까요? 이마 거상을 먼저 할까요? 앞뒤 트임을 할까요? 막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40세 이전에 거상하면 눈썹이 원래 위치보다 낮게 자리 잡은 거라 피부 장력도 생각하면 올려줘도 유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양한 의견을 또 여기저기 상담을 다니시면서 들은 얘기를 또 질문을 주시고요. 유지 기간이 뭐 10년, 15년이라고 뭐 내려가더라도 이마판이 움직인 거라 수술 전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얘기 다 적어 주셨어요. 헤어라인 절개라 중터 중간중간 끊겨서 괜찮다. 뭐 잔머리 나면 안 보인다. 뭐 헤어라인 세 군데 내시경 거상하고 헤어라인 절개 거상하고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얼굴이 관자도 광대도 넙대대해서 헤어라인 이식까지 생각하는데 뼈 이제 이 이마 거상 얘기하다가 여기 이제 머리 심는 거 얘기로 넘어갔어요. 좁아서 구렛나루 이식하려 하는데 앞쪽 많이 심어야 한다는데 김 붙여놓은 거 마냥 어색할 수 있다 해서 고민입니다. 넙대대한 얼굴인데 광대 재수술하고 헤어라인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헤어라인하고 광대 해도 되나요? 뭐 이 얘기 많이 하시죠. 광대 수술은 다이어트 후에 할 생각입니다. 관자와 광대 두상 자체가 단두형이라 그런지 정면에서 얼굴 너부대한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몇 번에 걸쳐서 적어주셨어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 환자분 얼굴 몰라요. 다른 병원 상담 다니실 때 차라리 저희 병원 오셔서 비대면 한번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환자분 뼈 상태도 모르고요. 눈, 코, 입이 몰렸다는데 뭐 얼마나 몰렸는지도 모르겠고요. 눈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요. 광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재수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마가 넓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머리를 심는다던데 어디까지 심는지 김 붙여놓은 것 같을지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다른 병원은 상담 이렇게 잘 다니시고 의견도 들으시면서 왜 비대면 아무 때나 오면 되는 것도 못 오실까요? 왜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질문을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환자분 얼굴을 모르는데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런레비님이 계시니까 런레비님이 남자분이세요. 참고로. 근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의 비슷한 친구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혼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죠? 결혼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또는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되죠? 예를 들면, 남자를 먼저 고른다고 해봅시다. 키 크고, 남자를 고르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학벌, 매너, 집안, 성격, 몸매,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른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뭘 중요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중요시 할 거냐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다 필요 없어. 돈 많은 게 장땡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성격 좋은 게 장땡이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성격이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같이 다니는데 쪽팔리진 말아야지. 잘생긴 게 중요해.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여잔데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할까?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면 막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괴로워서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여잔데 키가 작어. 그러면 야,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나 키 큰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여자분은 뭐, 똑똑하고, 머리 좋고, 뭐, 학벌 좋고, 이런 거에, 그다가 중요하다. 이세를 생각해서, 또는 내가 많이 공부 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나는 돈 내가 많어. 그러니까 남자는 돈이고 자발이 필요 없고, 외모랑, 성격만 괜찮으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상태로 일반화시킨 이런 많은 옵션들은 아무런 선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자분이 인터넷 보고서 뭐 이거는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잘생긴 남자가 좋고 키 큰 남자가 좋고 뭐 성격 좋은 남자가 좋고 돈 많은 남자가 좋고 이런 얘기하는 거 그냥 나열하는 거밖에 안 돼요. 정작 환자분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 질문 주신 분 어떤 뼈고 어떤 광대 수술로 지금 광대 상태가 어떻고 이마는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알아야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알아야 너의 상황에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답을 해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 채로 뭐가 좋죠, 뭐가 좋죠, 뭐가 우선이죠, 이런 얘기는 좀 무의미한 만담이 돼버릴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피하고 싶어요. 시간 내서 비대면 한번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비탈 박스오스토미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굳이 뭐 방송에서 할 얘기인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거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길래, 여기 눈이 꺼져 있어서 이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 눈뼈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뼈까지 잘라서. 그러니까 이런 수술도 있어요. 이제 뭐 크루존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 유전병이 있는 애들을 이제 이런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미용 목적으로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뭐 눈이 멀 수도 있고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근데 이런 수술이 개발된 이유는 이 아이는 이 수술을 안 받으면 뇌가 못 자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미용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구렛나루 뒤로 절개 아니고 귀 바로 안쪽 라인에서 절개해서 광대 더 뭐 이거 이제 어느 모 병원에서 귓바퀴 절개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그쪽 병원에서 하고 오신 분 보니까 전부 다 구렛나루 뒤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귓바퀴 절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고 온 분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부위의 자세한 명칭을 모르겠지만 콧볼 쪽 주름이 너무 진합니다. 다른 분들은 옆모습을 보면 그 부분 매끄럽고 선이 잡히지 않아서 코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콧볼 주름이 여기 팔자주름 말하는 건가 싶은데요. 코가 예뻐 보이잖아 스트레스인데 이런 것도 수술이 개선이 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콧바퀴 옆에 주름이라는 게 그 콧볼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콧볼 주름을 뭐
그 팔자주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내서 오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민하던 거고요. 앞턱을 좀 꺼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형물을 넣는 것과 뼈 수술 중에 고민 중인데 보형물을 넣고도 심술포처럼 해결될 수 있나요? 심술포 처짐은요, 사실은 턱이 나오면 덜 보이는 거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분이 무턱 수술을 하는데, 무턱인데 전진을 할지 보형물을 넣을지는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 다르지 무조건 보형물이 맞고 무조건 전진술이 맞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턱을 진단하는 플로우 차트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도 똑같아요. 지금 수술한 지 8개월인데 약간 무턱인데 전진술 안 하고 그냥 돌려깎기 했는데 근육 묶기 했대요. 무턱인데 돌려깎기 했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무턱인데 왜 돌려깎기를 해요? 수술한 뒤로 턱이 움직이기 힘들고 입술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작아 보이고 얇아 보여요. 주변 사람들도 다 왜 이렇게 입술이 작아졌냐 하고 턱이 잘 안 움직이고 제한적이고 너무 불편해요. 병원에서는 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돌려깎기만 해서 운동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항상 똑같아요. 이거 다시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지금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수술 전 CT랑 지금 현재 CT를 비교해 봐야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답을 드리는 건 조금 무리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턱인 상태에서 돌려깎기만 했다는 것도 조금은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볼살이 늘어진 건지 아니면은 근육 묶기를 좀 어디를 하셨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근육 묶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근육 묶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근육 묶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개를 하면 여기를 열었어요. 그럼 이걸 다시 묶어주겠죠. 이걸 근육 묶기라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이거를 이렇게 묶기도 해요. 더 짧아지게. 또는 이렇게 묶어주기도 해요. 이건 정도가 달라요. 이거는 연결, 이거는 조금 짧아지게 당기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당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따라서 다 같이 근육 묶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는 걸 근육 묶기라고 할지, 이렇게 묶는 걸 근육 묶기라고 할지,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걸 근육 묶기라고 할지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채로 무조건 근육목이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CT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곽수술 1년째 때 LED 물방울 초음파에 리프팅 모드랑 고주파를 2주 동안 매일 했는데 흉살이 심해질 수 있나요? 이거 상관없어요. 흉살 안 생겨요. LED 물방울 초음파 이거 뭐 리프팅 모드 고주파 이거 한다고 흉살 안 생기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마거상 한쪽 눈썹이 안 올라가요. 이거 질문 아니죠.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수술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절개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구멍 내서 내시경 했는지, 엔도타인 했는지 등등에 따라 너무 달라요. 박리하면서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지금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수술하면서 신경 끊어먹는 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왕창 너무 많이 땡기면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절개 후 긁어내는 방식으로 이마 지방 이식 제거 수술을 하고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데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답변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입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연습 있죠. 눈썹 들고 막 찡그리고 이런 거를 연습을 해서 조금 자극을 좀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피부 개선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움직이지 않을 때가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지 그 이외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윤곽하면 평생 리프팅 해야 된다. 초기엔 괜찮아도 몇 년 지나면 갑자기 볼처짐 심해진다. 거짓말이에요. 10년, 20년 지나도 확 오지 않는다. 노화로 인한 것이다. 근거 있으신가요? 정말 간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 누님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10년, 20년 지나도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걸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사람은 죽어요. 너 죽을 거야. 나 죽어. 이렇게 말하면 근거 있어? 라고 하면 죽어야 근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힘든 거예요. 윤곽하고 20년 됐는데 안 쳐진 사람 있을까요? 20년 지나서 늙어서 쳐진 거지. 그럼 이걸 비교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생활하게 쌍둥이를 2, 30년을 관찰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윤곽수술을 해놔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실험 방법이잖아요. 지금 환자분이 말하는 근거는 그거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늙는 게 윤곽 때문에 처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는 모든 의사와 환자들이 공감하는 바예요. 근데 인터넷 괴담처럼 윤곽 수술하면 훨씬 늙어서 맨날 뭐 얼굴이 흘러지고 뭐 평생 리프팅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백신 맞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저는 부정교합이 아니지만 턱뼈 자체가 일자가 아니고 튀어나와 있는데 웃을 때 볼살도 없어서 저렇게 됩니다. 어떤 시술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요 사진을 보면요. 근데 이렇다 하는데 지금 턱뼈 자체가 일자가 아니고 튀어나와 있을 때 웃을 때 볼살도 없어 저렇게 됩니다. 이 말이 말을 모르겠어요. 이 CT가 없으면 제가 환자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에 대한 진단이 없이 시술 방법, 치료 얘기는 앞으로 질문을 받지 않을게요. 환자분에 대한 자료가 없이 치료 방법이나 시술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거는 이거 진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상한 유튜브에서 이거 하면 광대 작아져요 라는 마사지 영상을 보고 3년간 따라하다. 이건 뭐 이거 여기다 하는 거 있죠,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해서 진짜 광대 줄어들면 제가 이거 병원 때려치고 이거 대리점 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가만히 놔두면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맘 편히 지나면 되는데 왜 하고 나서 이렇게 고민할까요? 이것도 느낌이고요. 흉살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폰트되어서 머리가 세로 길이가 광대가 큰 편이 아닌데도 튀어나오는데 이 친구도 되게 많이 고생했던 친구거든요. 이거 막 눌러가지고 여기 막 뼈가 다 1호전이라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계속 여기를 막 눌렀대요. 어떤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광대가 나왔다고 광대 막 이런 데 막 뼈를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가 저렇게 막 다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굳이 이게 해서 도움이 될 거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굳이 안 되는 거를 막 이렇게 힘들게 상처 만들어 가면서 흉살 걱정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술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광대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2개월 전에 얼굴 지방 흡입술을 했습니다. 광대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 4월 달에 팔자주름이 볼살에 지방 흡입을 했습니다. 광대 수술을 한다면 대략 몇 개월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이 지방흡입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6개월은 봐야 되는데 그럼 올해 10월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광대 수술을 하면 광대 수술 때문에 팔자가 이상한지 광대 때문에 팔자가 이상한지 본인이 혼동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환자분이 팔자 지방 흡입한 거에 대한 효과를 완전히 보고 회복을 완전히 하고서 광대를 수술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겠다. 하지만 광대 수술하고 팔자 지방 흡입하고 의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노블캣 회복 기간이 궁금해요. 직장인이라. 붓기 빠지는 거는 한 달, 표정 자연스러워지는 거는 두세 달 얘기해요. 수술한 티가 안 나서 표정도 자연스러워지려면 두세 달. 그 다음에 큰 붓기 빠지는 거는 한 2주.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하고 남들이 크게 못 알아볼 정도 되려면 한 달. 왜냐면 입 주변이라서 알아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표정 지을 거 이럴 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 노블캣 질문입니다. 노블캣이랑 코 수술 고민 중인데요. 영상에서 비중격은 잘 안 쓰는 추세라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해요. 비중격이 한국 사람들이요. 되게 작아요. 일단 작고요. 거기다가 휘어도 있어요. 또 얇아요. 그러니까 사실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간혹 튼실한 분들은 아직도 써요. 근데 대부분 얇고 휘어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코 수술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노블캣 하냐? 코 수술하고 노블캣은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가 안정화되는 시기면 뭐 아주 안전하게 하려면 한 두 달, 두 달, 세 달 있다 하세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이 하거나 텀을 두려면 최소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환자분 케이스 따라 달라요. 여기다 뭐 늑연고를 여기다 막 받쳐놓거나 이런 분들은 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이 하거나 한두 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라라 손오공님 CT 보여드릴게요. 손오공님 CT를 보여드리면 이게 수술 전 CT예요. 정면에서 보면 제가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얼굴을 수술을 한다는 사람들은요, 이 수평 수직 관계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먼저 이걸 해볼게요. 눈 밑뼈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저희가.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요.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지금 환자분의 수평 수직이 잘 맞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하악각에서도 수평선을 그어요. 그러면 잘 맞죠? 크게 막 아주 틀어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살짝 보면 여기서 수평선을 긋고 여기서 수직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긋고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약간 틀어진 모습이 보여요. 많지는 않아요. 요거는 많이는 아니지만 틀어져 있긴 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수술 후에 CT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굴 중심선이 안 맞아요. 이렇게 보고 얼굴 중심에서 수직선을 그어볼게요. 지금 얼굴 중심선이 틀어졌죠. 지금 보면 여기는 너무 갸름하게 해놓고 여기는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중심선이 안 맞아요, 일단. 그리고 얼굴 피부명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술 전 모습인데 사각턱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사각턱을 좀 많이 잘라 놓으셨죠. 이렇게.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제가 보는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귓볼이 기준에서 너무 많이 잘라서 약간 개턱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 전후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잘 맞던 중심선을 지금 틀어놨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광대 수술도 보면은 지금 줄어든 게 거의 없죠. 이 파란색이 수술 전이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수술 전인데 수술 전에서 여기까지 줄어든 양이 뭐 2, 3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광대는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른쪽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왼쪽은 거의 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대는 상방 고정한다고 이렇게 올려놔서 여기만 푹 패이는 약간 함몰을 만들게 된 거죠. 손오공님이 궁금한 거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면은 뼈가 대칭이 중심선이 좀 틀어졌거든요. 손오공님이 궁금하신 거, 나라라 손오공님이 궁금하신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답변 드리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손오공님 계시니까 조금 들어보죠. 이물감이요. 어디 이물감이요? 지금 여기 플레이트 때문에 이물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플레이트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 와이어 고정하고 여기 플레이트 고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만져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물감을 느끼시는 건지, 그러니까 핀 위치가 이렇다는데 지금 광대 쪽 핀이 싫으세요? 아니면 여기 턱 쪽에 싫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뼈가 다 붙어 있다면 지금 ECT가 작년 6월이고요. 이게 19년이잖아요. 이게 19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뼈는 다 붙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오늘 차트를 우연히 보니까 이게 또 문제의 그 병원이더라고요. 볼처짐 절대 없다, 뭐 이런. 문제의 그 병원인데, 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턱은 조금 잘못했어요. 이쪽을 많이 자르고 이쪽을 덜 자르고 지금 턱 중심 라인을 이걸로 보고 착각하고서 잘못 잘랐어요. 그래서 아까 수술 전 CT에서 보면 중심 라인이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잘 크게 틀어지지 않았거든요. 조금은 틀어졌지만 근데 수술 후에는 중심 라인이 좀 많이 틀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만져지는 거 있을 수 있고요. 턱 라인을 만져보시면 턱을 만져보면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는 만약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그냥 제거하는 게 맞고요. 이거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피부명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꺼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데 여기 꺼져 보이는 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꺼져 보이잖아요. 이게 이쪽은 여기도 보이죠. 이게 말하자면은 턱 전진을 하고 나면은 생기는 체부 볼륨 부족 부분이 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각턱을 많이 자르면 이렇게 됐다가 늘어졌다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턱을 이쪽으로 많이 뼈를 옮겨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뼈가 이쪽으로 가 있죠. 얼굴 중심은 여긴데 턱을 일로 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져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는 게 피부 음영에서 이렇게 보이죠. 턱이 이렇게 틀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느낌을 본인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요거는 손오공님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이게 네 팔자 옆쪽이요. 팔자 옆쪽은 지금 있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팔자 옆쪽이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수술 전 CT가 좀 질이 안 좋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조금 이렇게 꺼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쵸? 여기 조금 꺼진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도 있긴 있었어요. 워낙에 마른 얼굴이었다는 뜻이고요. 입술 옆요. 여기, 여기 말씀하세요? 여기요. 근데 여기는 꺼진 거는 사실은 수술하면서 뭐 여기서 심부볼 제거를 했거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근데 사실 심부볼 위치는 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 뼈가 워낙에 여기 있던 뼈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상방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던 근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계가 이렇게 있던 근육이 얘랑 같이 요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근육들이 얇아지겠죠. 여기 근육이 얇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위가 꺼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위가. 보통 볼페임이 왔다고 하는 부위가 여기죠. 근데 이 부위도 그거와 연관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랑 관계가 없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남자들은 보통 한 2cm 정도 남겨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cm 정도 남기면 요 정도 남겨야 되니까 뭐 많이 자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여기가 조금 아쉬워요. 특히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를 잘라 놓은 게 지금 여기 꺼져 보이는 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쉽고, 그다음에 겹쳐서 봤을 때 보면은 더 극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고개를 조금 숙여서 보면요. 이렇게 숙여서 보면요. 지금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란색이 수술 전이고요. 하얀색이 수술 후예요. 지금 보면 이런 차이 보이시죠? 요거. 이 옆에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체부 볼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부 볼륨이 없어지면서 정면에서 보면 이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너무 뾰족해진 느낌? 남자 턱이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느낌이 좀 좋은데, 이거는 여자 턱을 이렇게 하면 갸름해졌다고 좋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진 보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턱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 절구를 요상하게 해놨어요. 이 전진을. 그리고 뭐 볼처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볼페임, 볼처짐 이거 다 여기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광대는 효과가 너무 없어요. 이거 보시면 광대 뭐가 줄어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하얀색이랑 광대 변화를 보시면 너무 미미하잖아요. 이 정도면 굳이 광대를 뭐 하려고?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턱이 길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길어는 졌거든요. 근데 삐딱하게 길어졌어요. 요렇게. 광대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괜히 광대하고 상반 고정한다고 여기 패이기만 하고 뭐 요런 데도 좀 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꺾이고 얼굴 중심선에서 틀어져서 턱이 이쪽으로 몰려 보이고 얼굴 라인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 있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차트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광대를 저번에는 광대를 줄였는데 광대가 커져서 오고 턱을 전진술을 다 하면 된다는데 이게 전진술로 해서 과연 좋아진 건지 싶고 최소한 왼쪽 오른쪽은 똑같게는 해놔야 되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돼 있고 T절골을 했으면은 요게 뼈가 덩어리가 비슷하게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크기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수술할 때 되게 조금 거친 느낌이고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들어요, 손오공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거 엉덩이 턱 부분은 여기잖아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엉덩이 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요렇게 되는 요 부분.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 안 움직이고 가만히 놓을게요. 뼈로 보면 딱 여기죠. 그쵸? 자, 엉덩이 턱이라고 환자분이 얘기하신 데가 지금 요 부위잖아요. 요 부위. 근데 뼈로 보면은 딱 그 부위. 그러니까 마우스 제가 안 그대로 놓을게요. 그러면 뼈로 보면 딱 꺼진 부위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져 있는 게 겉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턱 수술이 아니고요. 이것도 무턱 수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턱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T절골 같은 걸 한 거예요. 이건 긴 곡선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턱 수술 한 거예요. 근데 좀 삐뚤어지게 되고 엉덩이 턱 생긴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손오공님?
아니, 이걸 긴곡선이라고 했다고요? 정말로요? 이건 티절골한 거예요. 그럼 수술한 선생님이 이거 긴곡선으로 한다고 하고서는 티절골을 했다고요? 이건 좀 아니죠. 여러분, 제가 CT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CT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한 번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파란색이 수술 후고요. 하얀색이 수술 전이에요. 그걸 보면, 제가 CT를 보면 여기 원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이 수술 전이니까 수술 후에 여기가 더 커진 것 같죠? 이렇게. 광대가. 근데 이건 커진 게 아니에요. 이쪽 병원 CT 수준이 딱 이렇게 돼요. 여기가 뼈가 없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찍어보면은 이렇게 원통이 생기거든요. CT는. 이걸 이제 포부 사이즈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작아요. 근데 저희 병원 거 포부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로만한 부분만 찍을 수 있는 CT가 있고요. 이만한 부분을 찍을 수 있는 CT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2천만 원이면 사요. 근데 문제는 요런 CT로 찍으면 뼈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잘려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좀 아쉽죠. 이거 CT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피부 음영을 볼 수도 없어요. 여기가 잘려서. 그 턱 받치고 있죠. 여기는 안 나오죠. 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CT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지금 저희 병원 CT거든요. 나오는 크기가 다르죠. 원의 사이즈가. 이거랑 이 원의 사이즈를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 CT에서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거예요. 뒤통수도 조금은 나와야 되고 귀는 최소한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좀 이걸 인곡선 한다고 이렇게 해놨다면은 그건 좀 진짜 좀 아닌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 환자분이. CT를 보고 빈곡선을 한다고 하고 T절골을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은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아무튼 이건 중심선이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중심선이 지금 삐뚤어진 게. 이거는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거 삐뚤어진 거는 조금 많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뚤어 보이는 거, 이런 데 꺼져 보이는 거, 이런 거 좀 그렇고. 그래도 뭐, 여기는 조금 뭐 이런 거 조금 그렇고. 이쪽이 특히 더 심한데, 좀 그렇고.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손오공님? 아니, 저는 이렇게 수술하는 거를 별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는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남 어쩌고저쩌고 떠들 시간에. 입술 옆쪽 살은 솔직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재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딘지 한번 보세요. 뼈로 보면은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여기예요. 뼈로 보면. 이건 수술하면서 뭔가 뭐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꺼져 보이는 거는 그동안 또 살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처음엔 저는 이것만 보고서는 입이 삐뚤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술 전 CT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삐뚤어진 턱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필러 같은 거나 지방 같은 거 조금 맞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재건을 한다고 저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속상해요. 이렇게 수술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